자, 이제 좀 쉬셨으니까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화면공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평항한씨 말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했던 거는 뭐냐면은 복귀도에, 복귀도에서 문항도로 왜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부여를 계속하는 거야. 이런 거다라고 각자의 자기 관점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항씨는 이제 말하기를 뭐 해야겠냐면 후천도의 순서는 문항도의 순서는 뭐냐? 오행을 목화순수 오행을 사시 추나추동에 그 접목한 것이다. 거기서 펼쳐놓은 거다. 파종한 거다. 아마 농어법 이게 파종할 때 쓰죠.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행 목화토금수를 넣은 거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진깨와 손깨 이목 그 아까 했죠. 진목은 양목이고 손목은 음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목과 음목은 주춘 봄을 관장하기 때문에 봄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봄을이죠. 관장한다, 주장한다, 뭐 다 봄을 주되게 삼기 때문에 진깨는 동방,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 있고 손깨는 동남쪽에 다음, 동남쪽으로 그, 그 동쪽, 그 다음에 동남쪽에 차례가 되며, 이건 금방 이해돼. 아까 했던 거, 진깨와 손깨의 위치를 연관 겁니다. 그, 뭐 아까, 뭐 좀 지저분은 했었습니다만, 진깨는 동쪽에 있고, 손깨는 동남쪽이잖아요. 이걸 아까 이제 양목이다, 음목이다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을 폼나게 설명한 거다. 그 다음에, 리께의 화는 여름을 주관하기 때문에 남방의 괴가 되는 것이고 택계와 건계 이금 이거 뭐죠? 택계는 음금, 건계는 양금은 가을을 주장하기 때문에 택계는 정추, 그 한가을 그러니까 딱 추석 요새로 말하네 정추 그러니까 가을 한가운데 그러니까 정추 가을을 말하고 건께는 서북 쪽으로서 다음이 되더라. 아까 이제 이 감께의 수는 겨울을 주장하기 때문에 북방의 꾀가 되는 것이고 토, 토는 목화토금자 토는 사계절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사계절에 모두 다 토는 사실은 사계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성하기 때문에 본토는 본토는 하추, 여름과 가을의 교차점에 있어서 서남 쪽에 괴가 되는 고 간토는 겨울과 봄의 교차점에 있어서 동북의 괴가 되는 것이니 목, 금, 토에서 각각 두 개는 목, 금, 토는 괴가 두 개씩 배속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각각 두 개가 되는 거, 괴가 두 개가씩 되는 거는 형왕, 형세가 왕성하기 때문인 것이고 수와 화에서는 각각 괴가 하나씩 배속되는 거는 기가 왕성한 것이다. 자, 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 이거는 다른 꾀에 비해서 따따블의 효과를 내거든. 그래서 기가 왕성해야 돼. 괴는 하나지만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두 개 사단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이게 기가 왕성하다. 더 센 놈이다. 왜냐면 북쪽과 남쪽은 이게 있는 꾀이기 때문에. 곤꾀는 뭐냐? 음토이기 때문에 음지, 음의 곳에 있는 것이고, 그 간토는 양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의 위치에 있는 거다. 이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공유를 중지하고 자, 아까 여기 곤토와 간토가 있었잖아요. 곤토와 간토가 있을 때 음양을 어떻게 구분할까? 항상 원도에서 딱
나눠서 왼쪽은 양, 이건 오른쪽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음. 그러면 그리고 곤괴는 음이고 간토는 양괴다. 양유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토, 음토라고 하겠지. 양음. 그럼 구분이 딱 되잖아. 그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곤토는 음토가 되고 간토는 양토가 된다. 진께는 양목이기 때문에 정동, 딱 동쪽에다 배속을 하고 손께는 음목이기 때문에 근남, 남쪽에 좀 가깝게 해서 하지만 음의 접속들 참 말도 잘 갖다 잘 붙여 이런 것이며 택계는 음금이기 때문에 그 정서 그러니까 딱 서쪽에 배속을 하고 건께는 양금이기 때문에 그 북쪽에 가깝지만 이게 가까워서 양에 접하게 된 것이니라. 관어 설계전을 볼 것 같으면은 설계전에 뭐라고 나냐면 제호 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방에서 임금이 나왔다, 제왕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한 챕터가 있거든요.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뜻이 그 확연하더라, 휴연하더라,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죠. 유연하더라. 그러니까 설계전에는 공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문항도나 복희도 이런 어떤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문항도라 하면 쉬운데 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아까 이계현 선생 들어온 걸 내가 뭐 미처 못 봤네. 이계현 선생 안녕하세요. 내가 뒤늦게 봤어. 음, 그러게 참, 어, 이렇게 문자도, 메시지도 넣었는데 미안합니다. 이현 방해하다. 선생님 잘 보냈어요. 아, 아니 그 마지막 문장에 있잖아요. 음, 제출호 진장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그게 그렇게 번역 그거 토를 다는 것보다는 음, 제출호 진장 그게 챕터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아, 그 장에 음, 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요연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하면이 아니고 S라고 토를 달아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토가 생각이 에서? 예. 에서토라는 건 없어. 근데 하며 그게 지금 이게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출 호진이라고 하는 그 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 장에 그럼 하명이 되면은 보면 관이 뭐 여기까지 지금 걸리니까. 관이 여기까지 걸리게 하는 이해가. 관이 그래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관이 그러면 여기까지 걸리니까 그래. 그 설계전에서 예, 대초로 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앞에 관을 못 봤네. 아, 맞습니다. 고마워. 아니, 관을 내가 못 봤어요. 어, 보면 그렇게 되지 맞죠. 음, 어. 또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그리고 그 제일 첫 문장에서 좀 아이고, 올라가 주시면 문장이 좀 에이, 올라가 주시면 공유가, 예. 잠깐만. 헐, 사라졌어. 오늘 수업 끝 학생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전되고요. 이거 어디 갔어? 파일이 사라졌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아래 한글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시 켜야 어? 돼. 어? 아니, 내 거 컴퓨터에서 순간 다. 그걸 내려버리셨구만. 아, 잠깐만, 내가 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세상에. 아래 한글이 중간 정지가 돼버렸어. 뭐, 프로그램이 뭐 말이 깔려갖고 응? 프로그램에서 좀 힘들어하는 건가? 프로그램이? 이게 요새 이상하게 좀 느려지고 벅벅거리고 이게. 그럴 때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다가 전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좀 버릴 거 좀 버리고 뭐 어떤 그 그거 뭐죠? 뭐 바이러스 체크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그 뭐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 싹 전체적인 걸 내용을 싹 한번 치워보고 그렇게 재배치해야 돼. 안 그러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내가 뭘 보고 샀냐? 평양함씨가 후천 지서는 번 오행 사시 하니 진손 이목은 주춘 고로 쭉쭉쭉 이게 파자에 파자. 파자입니까? 파종하다 파자구나. 파종하다. 예, 그 바로 밑에 진제 동남 하고 도와 다음에 요거요. 손 동남 차지함에서 손은 동남의 다음 이렇게보다는 손은 동남에 위치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차를 꼬직 다음이라고 이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요 차제를 뒤로 붙여라. 그 차제를 막 손은 동남에 위치하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차를 뭐 위치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손 다음에 동남이다. 이렇게는 조금 문장적으로도 그렇고 왜? 아니 손 자체가 동남인데 동남 다음이다. 손은 동남 다음이다. 이렇게 돼버리. 지금 문장을 그렇게 번역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손은 동남에 위치하고 뭐 위치하며 이렇게 하는 것. 여기 차가 버금 차자니까. 예. 버금 차자니까 다음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뜻.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차가 그 버금 차자도 있지만 이치 뭐 한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왜냐 그거 지금 다음이라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잘 처음 낯선 사람 보면은 손께는 동남이 다음이 일이 돼버리면 동남 어디 옆에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손은 동남에 위치하고라는 뜻이죠. 문장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번역을. 한번 내가 고려해 볼게. 예, 고마워요. 소견을 냈습니다. 예, 고마워요. 또 혹시 또 다른 분? 그러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다 했던 내용이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강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뭐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고 넘어갔죠. 어디냐면 교재로는 44쪽 제일 위입니다. 물을 의미하는 감개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한 분이? 물을 의미하는 감개와 불을 의미하는 릿개는 선천도와 후천도의 정방에 모두 사용되는 괴이므로 그 역할이 크고 쓰임새가 많다. 따라서 오행에 한 개의 괴만 배속되어 수의 감개, 화의 릿개가 배속된다. 이는 감개와 릿개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목에는 진개와 손개, 금에는 택개와 건개, 토에는 곤개와 감개 이렇게 두 개씩 배속되는데 이는 형태가 왕성해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이들 개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감개와 리개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이다. 즉 감개와 리개는 덩치가 작아 보여도 그 기운이 강하고 나머지 6개의 개는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홀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개씩 짝을 지어 뭉쳐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개와 아까도 했던 감개와 리개는 복희도와 문왕도에 다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그 크기는 똑같아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기운이 무지하게 세서 감개와 리개는 일당백이야. 그렇기 때문에 괴를 여기는 한 개씩 배속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건 뭐 금방 아까 얘기한 얘기지만 뭐 복습한다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 부분 한번 한번 좀 봅시다. 자, 요거 아까 뭐 제초로진 이 부분은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설계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일단 설계전. 한자가 많아서 잘 못 읽는데요. 그럼 다른 분이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정 538쪽 설계전 제출호진 하야 제호손하고 상견호리하고 치역호곤하고 서른호태하고 전호근하고 로호감하고 성은인가 이자가? 성원. 성은호간하니라. 잘하셨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줘야 이 내용을 읽어줘야지 이게 번역을 해야지. 그다음에 있잖아. 그다음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 밑에서 그거 번역본만 읽으시면 될 거야. 여기서 계속 해줘. 하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사무실에 가지고 조금 하기가 그래서 그래? 그래 미안. 저쪽 누가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안. 그럼 편에서 내가 네, 제가 예. 진께서 나와 손께서 가지런하고 리께에서 상견하고 곤께에서 역사를 이루고 택께에서 기뻐하고 건께에서 싸우고 감께에서 위로받고 간께에서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복희도가 아닌 문항도의 방위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이걸 왜 자꾸 이걸 넣냐면요. 이 설계전은 이런 말이 있는데 제추로 진방에서 제왕이 나왔다. 그럼 이게 도대체 복희도와 문항도 무슨 기준이야? 진방이 어디야 도대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손에서 가지런했다? 이게 도대체 어디야? 이랬을 때 이 기준이 사실은 그 복희도가 아니라 문항도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동쪽에서 나오고 동남쪽에서 평정을 하고 그 남쪽에서 서로 만나고 그 곤귀에서 치역을 하고 택귀에서 이제 말을 하고 뭐 어쩌면 위로받고 뭐 어쨌든 그래서 택귀에서 여러 그 기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 방위들이 결국은 문항도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설궤전이나 뭐 그 계사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방위는 다 문항도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항도를 지금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마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참고로 중국에서 볼 때 동쪽인 진방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므로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진국이라고도 하여 성인이 출현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요 문장 때문에 사실은 공자가 썼다고 알려졌지만 어쨌든 공자가 제추로지 진방에서 제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동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한다고 뭐 어쩌다 아니면 이제 산동성이다 어쩌는 주장이 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요 문장 때문에 우리가 그 목에다 힘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이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원문을 잠깐 한번 더 보여주실랍니까? 예. 어디 원문? 원문. 아니 한문? 아니 금방 제가 읽었던 부분. 어, 제출호진. 여기요. 아까 일단 제가 하나 청진해 이렇게
요 뭐죠? 은이 아니야. 설이 아니고 태로 열, 이렇게 열, 열로 읽어야 되는 거 제가 언어, 태.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적 공부할 때 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혹시 그 사이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관점도 있었다는 걸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요 제출 호전 제일 끝에 보면은 성은호간 한이라 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요게 그 북경대 리린 교수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그 강께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간이라는 거는 산인데 그래서 연산역의 어떤 우리가 지금 후천도라고 문항도가 자기가 볼 때는 연산역 그러니까 하나라 거가 되죠, 그죠? 하나라 연산역의 어떤 흔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항도 후천도라는 게 오히려 연산역의 어떤 그 흔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또 다른데 그런 이야기 있으면 참고를 하십시오. 예, 참고 이야기입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진행하시죠. 그 지금 다음에 나갈 분량이 되게 많아. 주제가 내용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야. 시간이 안 돼. 제가. 그리고 지금 그 오늘이 14일이야. 그죠? 14일인데 그 마지막 주 토요일이 24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그러면은 이번 좌담회 할 거 내용을 정해야 되거든. 주제를 뭐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그 가능하면은 24일 날 모였을 때 학회제를 나눠줄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해야 돼. 진행을 해야 돼, 이번에는. 자, 일단은 지금까지 문항도를 뭐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끝나, 문항도도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다음 주 하루 나가면은 문항도가 거의 끝나가거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밖에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텀은 이번에 이제 24일 날 좌담할 때는 뭐 문항도를 가지고 하면 게 모양새는 제일 낫긴 낫거든. 문항도를 공부하고선 이야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이제 복귀도에서 왜 문항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라든지 뭐 그 컨셉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우정 어떻게 할까 이번에? 아, 얘기를 하셔야지. 스피커를 꺼놨으니까 안 들리잖아. 마이크.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문항도에서는 사실 저도 뭐 참 말씀드렸지만은 좀 삑사리 나는 소리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그렇어요. 사실 저는 문항도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저 뭐죠 선천도는 굉장히 와닿는 게 있고 좀 있는데 문항도는 뭐 정말 특별히 제가 여기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좀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잘못하면 전체 흐름을 좀 제가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듣는 게 낫고 막에서 아이디어 뭐 주제가 떠올랐는데 그게 그 정도 주제라면 나도 한번 토론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문항돼서 뭘 할 게 지금 없습니다. 예. 다른 분이 있으면 제가 논할 게 있다면 저도 뭐 패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 주린이 이 교수님
그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번에 그 복희 원더 가지고 그 지금 그때 이제 권도관님께서 하셨던 부분들 가지고 복희 원더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주역 좌담회 때 했었잖아요, 주제를. 그 음, 복희 원더를 똑같이 그냥 문항도로 바꿔서 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일단은 요 아까 얘기했던 왜 복희도가 있는데 왜 문항도를 만들었냐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는 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계속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결국 그 생겨나는 원리가 복희도라면 음, 쓰여지는 곳을 음, 해서는 내 문항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희도의 원리와 문항도의 쓰임새는 한 짝으로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먼저 번에 사실은 복희 원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문항도하고도 사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다만 그걸 원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플러스는 해석하는 방향이 생겨남을 원리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쓰임새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공용 상통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아무래도 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의미나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나요? 복희도는 복희도 나름대로의 설명 방법이었던 거고, 문항도는 문항도인데, 그거를 큰 틀은 같은 컨셉으로 넣을 수는 있을 거야. 그렇다고 네네. 해서 설명이나 방법상에서는 똑같지는 않겠지. 약간의 어, 뉘앙스 차이가 있겠죠. 예상이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논의해 볼 가치는 있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어떤 이론체가 왜 있어야 되냔 말이야.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론체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음. 그러자는 얘기지. 근데 이제 그게 그,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에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음, 그 차이를 세심하게 끄집어내기는 실력이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생겨나는 원리와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생겨나는 원리가 이제 복희도고 그것을 사용되는 적용점이 이제 그 문항도라고 한다면 어 근데 우리가 항상 사용되는 거그참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생겨나는 원리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쓰임이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대부분의 이유의 것들은 다 문항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이쪽, 그러니까 설계전이나 제사전에서 나도 방위는, 네네. 방위는 그리고 그 64개에도 보면은 방위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문항도 중심으로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복희도가 이제 우리가 규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복희도와 문항도 차이가 이런 것이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복희도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전개해 가고 어떤 때는 그 문항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진다. 어떤 면에서는 원리가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용이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면 되게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전 강령이나 다른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그 현실은 이건데 원리는 뭐냐, 또 그리고 현실에서 막히면 근본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면에서는 그건 좀 맞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걸 찾느냐, 이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완전히 다른 관점이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에서도 철학을 우리가 총론으로 보고,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강론식으로 학문들이 지르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우리가 물리를 이제 총론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물리적 설명을, 그 총론적 원리적 설명을 수학적으로 푸냐, 화학적으로 푸냐, 생물학적으로 푸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어떤 만물의 원리를 복희 원도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거를 풀어 쓰는 관점에서 문항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굳이 문항도가 나와서 또 굳이, 하여튼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 자체는 좀, 그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좀 어 그냥 생겨나는 원리가 이렇고 사용되어지는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사실 좀 잘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게. 예.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강의가 시원찮아서 아니 그거 제대로 아니고 제가 그걸 이해해서 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물리가 이 자연계의 원리를 설명한다라면 그 물리적인 부분을 수학적으로 푼다든지 뭐 화학적으로 푼다든지 그냥 풀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나눠지는, 강론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그건 좀 다가오거든요. 그런 설명은 다가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면 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권 선생님 예. 말씀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묵고 계시지 말고. 그, 우리 김 원장님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내일부터 할 거에서부터 이제 뭔가 좀 논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이제 사실 놓기 시작하면서 이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을 우리가 좀 했으면 뭐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앞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야기거리를 찾기가 좀 더 기본적으로 이게 문항도라고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후천도에서 선천도에서 후천도로 바뀌었는지 하는 거는 좀 그걸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볼 게 아니고 아마 있는 대로 그렇게 본다 하면 논할 게 사실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봐버리면. 그러니까 좀 저도 답답한 거죠. 지금 이 교수님 말씀에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서 뭘 끌어낼 건가 주제를 한 게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다고 누구가 어떤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말이 안 되는지만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걔가 선천도에서 우천도 이렇게 넘어온 이 과정에 대한 일련의 뭐 방간동시라든지 금방 뭐 수산채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의 어떤 그 논리적 사변이 적절한지 뭐 이런 거를 평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고, 굳이 하자면 뭐 저 생각에는 굳이 하자면 우리 문항도가 가진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개론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또 소주제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천도가 먼저 나온 거고 그다음에 후천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도에서 감안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후천도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게 봐도 되죠. 네. 선천도에서 다 해결돼서 수천도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요. 뭔가 설명이 부족하고 뭔가 갈증이 느꼈으니까 수천도로 설명을 대신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과연 뭐냐?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론이 있는 게 발생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천도, 후천도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후천 선천이라는 게 아마 공계 무릉전인가 근계 무릉전인가 아마 어디 뭐 하늘보다 먼저 불이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선천 후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선천이라 그러면 선천이 먼저 있어 후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천도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 소강절 선생이 선천도를 들고 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최원정 선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주산투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전에 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추역이 크게 이제 융성했던 한대에 있어서는 문항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후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선천도로가 문항도 그러니까 후천도로가 충분히 이야기 잘할 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서강절이라는 분이 진단 희 선생으로부터 이게 내려왔다 하면서 진단 종방 유목 목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제 해가지고 소홍을 하고 소홍해서 바로 넘어온 건 아니고 최원정 선생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도사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서 논하지 않았다가 풀에도 나타나는 시간적 배열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문제시하게 된 배열로 보면은 선천도가 나중에 이제 논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이름이 선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소관 선생이 좀 더 이제 근위를 부여하려고 수천도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발생학적으로 뭔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논의된 거는 선천도가 후에 논의된 거죠. 그 전에는 상수학에서는 선천도만 후천도로만 갖고 문항도로만 갖고 설명을 해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 그게 그 전에 있었는데 뭐 몰랐던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학계에서 그 당시 학계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선천도가 이제 후에 논의된 거죠. 그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관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팩트, 그건 관점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그거는 팩트고 그거는. 그거 그게 팩트라면. 예, 이건 팩트고. 지금 여태까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거 이제 그 사적으로 안 보셔서 그런 건데, 그건 일단은 그거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정론화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선천도가 복희원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항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소강조 선생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논의는 늦게 되었지 몰라도 어떻게 생겨난 순서는 복귀 시대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맞아요. 그 주장과 그러면 객관적 사실과는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요. 그렇지, 그런 것까지 논한 거는 뭐 잘 없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사실은 그러면 선천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다라면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한다라면 사실은 그건 조금 좀 시차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한대에서 나는 거 나중에 소관선생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전에 논의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강선생이 전면화 시킨 거죠, 선천도를. 이제 진단 희희 선생이 송대 총가 아니면 당말인가 뭐 그쯤 아마 됐던,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정통 성리학 쪽에서는 상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배측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도교 계열에서 나온 거니까 하면서 또는 정통론에서 또 그 부분을 일부 갖고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런데 주사 선생이 성리학의 태두이신 주사 선생이 감히 그걸 인정해 버리니까 우학들은 뭐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하여간 그 성리학 쪽 그러니까 정통유학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첨언을 해드리면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예. 그 얘기가 좀 길어지면 또 그렇고 시간도 애매하고 해서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 그 학회 보통 그 논문집을 좀 지어보면은 역사나 흐름들을 몇 개 볼 수가 있어요. 그 네네. 문항도 치면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논문 쓴 게 여러 개 있어요. 검색이 음, 되니까 음, 일단 그거 몇 편 리뷰나 적당히 보면은 흐름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네네. 다음에 음, 사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천천히 그걸 며칠 준비해서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오늘이 14일이니까 다음 주 21일 날 네. 그래 그 조금 해서 이때 주제 정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든 그 음, 주 토요일에 만나는 거야. 음. 시간적으로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방법은 그럼 그 수밖에 없. 뭘 하자? 그럼 뭘 주제 그러니까 하자? 예, 예. 지금 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 예, 예. 힘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 문항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와 몇 개가 논문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몇 개를 읽어보고 그 음, 우리 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 좀 내서 음, 오늘 그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떨까? 좀 시간을 촉박하지만 음. 지금 이제 좀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구름 잡는 구름 잡는 표현 이상하지만 그 조금 아직은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그럼 음, 어떨까라고 진행 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 그리고 네네. 도중이라도 카톡으로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좋은 제안이신데 문제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글을 여러 이걸, 개씩 제가 이 선천도 후천도 때문에 관심이 많아갖고 논문을 찾아갖고 했는데 어떤 한 박사 논문도 아주 좋은 게 한 200몇 페이지 되는데 내가 그거 읽는다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게 굉장히 또 말이 꼬여 있다 보니까 이게 로직 두 개를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물론 논문 많습니다. 어, 또 뭐 누구죠? 누구죠? 정다산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 정약용 선생님도 뭐 그에 대해서 언급한 그에 대한 어떤 또 그에 대한 논문을 다산 선생이 언급한 거에 대한 어떤 논문도 있고 많긴 한데 물리적으로 그 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시간적으로 논문 한두 편 보기도 그걸 왜냐 그만 보는 것하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하고 하는 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음.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서 좀 난감하네. 난감하네요. 논문을 논문 이쪽 계열의 이번, 논문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자담회는 자담 시간은 그 자료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음, 좀 그 뭐야 그러니까 좀 괜찮다는 논문을 아예 이렇게 좀 참여자들 하나씩 전달해 주면서 음, 그 논문 발표를 하는 거죠. 논문 읽고 자기 생각. 예, 한 사람씩. 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는 이게 방법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담회를 매번 같이 매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유는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있는데 음, 그거를 뭐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만약에 요게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음.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차라리, 그러니까, 이 교수 말은 그거잖아. 차라리 그 여러 개 논문 좋은 걸 선정을 해서 예, 각각 1인 한 개씩 논문 읽게 하고, 네, 이날 24일에 만나서 자기 읽은 논문 네 그 발표를 하게 요약해서 돼. 발표하기. 요약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해도도. 서로 또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나는 논문 하나 읽고 어, 논문 네다섯 편을 같이 이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지. 되니까. 예.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아. 그 나중에 이제 그게 필요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그걸 자담회식으로 해서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문항도는 이게 분량이 요까지이기 때문에 문항도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네네. 좀 분명히 해줘야 이게 우리가 이해 차원은 사실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원리적인 설명들은
지금 회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갔다는 건 이해가겠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본 거잖아요. 그냥 주자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잖아요. 뭐 그게 소강 선생님이 얘기라고 뭐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떻을 수 있나라는 것들도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권선생이 논문 검색을 해봤다고 하니까 몇 개 좀 추려줘 했어요. 봐서 인원수대로 몇 개, 뭐 5개 정도 추려주세요. 일단 그 중에서 선택 뭐 하시죠 뭐. 그진 죽음이 될 건데. 그래서 맞게 죽음의 하나씩. 계곡으로 들어가는 건데. 권 선생님이 읽으실 논문은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 선생님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고 네, 권 선생님 나머지 참여자들이 그 논문은 권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고 그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뭐 그러면 일단 5개로 추천을 해.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내가 하시고 랜덤으로 찍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배정을 랜덤으로 제가 다 본 배정할 건 거야.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나도 진짜 저번에 내가 아니면은 고백했듯이 백 교수 좀 이쪽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백 교수하고 상의해 보지 뭐. 그러면 권 선생이 백 교수하고 상의해서 5개 리스트.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읽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봐야 이게 좀 논의의 거리가 될 거 아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걸 할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다시 추려보겠는데 국회 내가 도서관에서 200 몇 개 주요 관련된 논문을 예전에 한번 추렸던 기억할지 모르겠네. 250개. 거기서 다시 문항도나 관계되는 뭐 후천도든 뭐 이게 왜냐하면 문항도하고 선후천도는 어차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선후천도에 대해서 있는 걸 제가 추려가지고 일단은 원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제가 제목은 참 좋아서 검색을 하고 싶었는데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문이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뭐 사회만 되는 것들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 검색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난 안 되거든요. 뭐 회원 가입하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논문 한적과 지금 나도 다 잘렸어. 대학교 가면서 다 잘리는 바람에.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학 뭐 아이디가 회원이 박탈당했어.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추려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하고 200 몇 개 중에서 선후천도 그러니까 선천도만 아니고 후천도 아니고 2개 다 합친 선후천도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있는 거 그것만 있는 걸 일단 먼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또 각자 찾아보면 되니까 왜 내 영향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분은 또 원문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 그렇게 해보는 걸로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백 교수 좀 문의를 해서 그건 내가 백 교수하고도 문의를 해볼게요. 백 교수님은 그걸 아이디가 있으니까 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좀 한 5개 정도 좀 선택을 해서 랜덤으로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죠 뭐. 검사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선호초도에 대해서 시야는 좀 트이지 않을까. 분명한 건 이거 통시적으로 이 부분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최근에 어떤 학문적 성과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네요. 하여간 내가 그거는 요번 주까지 해가지고 바쁘네. 그래, 내일 자, 그러면은 제가 요번 주에 하여간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논문 부분 내일까지 해주시고, 그러고선 그거 하자마자 백 교수 선택해서 이거 빨리 진행해서 다음 주 좌담회 전까지 논문집이 나와서 배포할 수 있게 진행하자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할게. 그리고 지금 좌담회는 논문 검색해서 논문 원문이나 추려지는 대로 취합을 해서 백 교수 상의해서 몇 개, 5개 상위 랭킹 5개 뽑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가 랜덤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네. 야,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